여러분, 지금 브라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일주일간의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룰라 대통령이 귀국하자마자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 하나 때문인데요. 이 영상은 단순히 정상회담의 성과를 자랑하는 홍보 영상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 협약서에 서명하는 장면도 아니었고 화려한 공식 만찬 사진도 아니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룰라 대통령은 서울 국립현충원 참배를 준비하며 하얀 장갑을 끼다가 갑자기 멈춰섭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아내 호잔젤라 여사에게 자신의 왼손을 들어 보이죠. 말없이 그냥 조용히 들어 보입니다. 그 짧은 몇 초의 침묵이 수천만 명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이 짧은 장면을 본 수천만 명의 브라질 국민은 큰 충격에 빠졌고 곧이어 한국을 향해 믿을 수 없다는 찬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길래 한 사람의 영혼까지 어루만지는가? 브라질 최대 방송사 글로보의 앵커는 이 영상을 틀면서 목이 메었고 상파울루 거리의 시민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장갑 하나가 수십 년간 한 남자의 가슴 속에 잠들어 있던 상처를 건드린 겁니다. 과연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세계가 경악한 대한민국 K위전의 소름. 돋는 디테일 함께 달려보실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한국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6년 2월 서울은 영하의 추위 속에서도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21년 만에 한국을 찾은 브라질의 거인 룰라 대통령 때문이었죠. 인천공항에 전용기가 내려앉는 순간부터 현지 언론들은 일제히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시선이 결국 꽂힌 곳은 반도체 협상장도 방산 계약 체결식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충원 참배 전 룰라 대통령이 건네받은 하얀 장갑 한 켤레였습니다. 여러분, 룰라 대통령의 왼손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그의 왼손 새끼손가락은 없습니다. 19살 시절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다 기계에 잘려나갔기 때문이죠. 그 시절 브라질의 공장이란 어떤 곳이었을까요? 안전장치 따위는 없었습니다. 과로로 눈꺼풀이 무너져 내리는 새벽에도 기계는 멈추지 않았고 어린 노동자들은 그 앞에서 그저 버텨야 했습니다. 그날 밤 룰라는 손가락을 잃었고 사측으로부터 받은 것은 사과 한마디가 아닌 냉담한 침묵뿐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그는 공식 석상에서 장갑을 낄 때마다 헐렁하게 남는 5번째 손가락 자리를 보며 그날의 고통을 떠올려야 했습니다. 각국 정상들과 악수를 나눌 때도 카메라 앞에서 손을 들어 올릴 때도 그 빈자리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감출 수도 없고 잊을 수도 없는 흔적. 그런데 한국에서 건네받은 장갑은 달랐습니다. 새끼손가락 부분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 맞춘 듯 완벽하게 밀착되는 네 손가락 장갑이었던 겁니다. 60년의 빈자리가 처음으로 없어도 괜찮은 것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장면 뒤에는 두 나라 정상의 눈물겨운 평행이론이 숨어 있습니다. 1964년 브라질 상파울루 7살 때부터 땅콩을 팔던 소년 룰라는 공장에서 손가락을 잃었습니다. 병원비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오직 장애라는 낙인만이 남았죠. 그 낙인을 안고 이 소년은 노동조합 운동에 뛰어들었고 수십 년의 투쟁 끝에 브라질 역사상 가장 가난한 집안 출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이 된 날 브라질의 가난한 이들은 거리에서 울었습니다. 우리 중 하나가 저 자리에 섰다고. 놀랍게도 같은 시기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남의 한 공장 12살 소년 이재명은
차가운 프레스 기계에 팔이 눌려 뒤틀리고 말았습니다. 성장판이 망가진 팔은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 그 굽은 팔은 지금도 그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한 명은 손가락을 잃었고 한 명은 팔이 굽었습니다. 한 명은 상파울루의 공장에서, 한 명은 성남의 공장에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두 소년이 같은 시대에 같은 고통을 나눴고 수십 년간 각자의 나라에서 소외된 이들을 위해 싸웠으며 마침내 2026년 서울에서 대통령으로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 만남을 두고 단순한 노동자 출신끼리의 유대감이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유대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준비한 것은 단순한 동질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치유였습니다. 상대의 아픔을 기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국가적 예우로 승화시킨 진심의 결정체였습니다. 유대감은 마음이 닿는 것이지만 치유는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한국은 후자를 택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의전은 차원이 다릅니다. 방한 첫날 김혜경 여사는 브라질 영부인 호잔젤라 여사를 광장시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관광지로서의 광장시장이 아니었습니다. 장인들이 즉석에서 천을 고르고 바느질하는 살아있는 한국의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서의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거기서 아마존의 초록색과 브라질의 노란색이 어우러진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한복을 단 하루 만에 완성해 선물했죠. 브라질 국기를 상징하는 두 가지 색을 한복이라는 한국의 전통 의상 위에 녹여낸 순간 이것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두 나라의 색깔이 한 벌의 옷 위에서 만나는 그 자체로 하나의 외교였습니다. 호잔젤라 여사는 그 한복을 입어보고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룰라 대통령에게 건넨 책 한 권이었습니다. 바로 한국 노동운동의 상징, 전태일 평전 영문판이었습니다. 전태일이 누구입니까? 열악한 노동 현실에 항거하며 23의 나이에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이 땅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슴속 깊이 기억하는 청년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그 외침이 5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울립니다. 공장 노동자 출신의 브라질 대통령에게 그 책을 건넨다는 것은 말로 하지 않아도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당신의 투쟁을 우리가 알고 있고 존경한다. 우리도 같은 길을 걸어온 나라다. 이보다 더 강력한 외교적 언어가 있을까요? 어떤 화려한 연설도, 어떤 두꺼운 협약서도 그 책 한 권이 전달한 메시지를 넘어서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룰라 대통령이 과거 연설에서 한국 화장품 덕분에 잘생겨졌다고 농담한 것까지 기억해 최신 K뷰티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나라 지도자가 몇 년 전 연설 중에 툭 던진 농담 한마디를 한국은 국가 차원에서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몇 년 전에 친구에게 던진 농담을 그 친구가 수년 후 깜짝 선물로 되돌려준다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그 감동의 수십 배가 룰라 대통령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축구 광인 그를 위해 손흥민 선수의 사인이 담긴 유니폼까지 챙겼죠. 선수단 측에 특별히 요청해 받아낸 유니폼이었다고 합니다. 룰라 대통령은 나중에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한국은 내 농담 한마디, 내 손가락의 상처 하나까지도 국가적 차원에서 기억하고 있었다. 나는 처음으로 외국 땅에서 진심으로 환영받았다는 것을 느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서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소프트 파워다. 한국은 상대의 상처를 훈장으로 바꿔주는 마법을 부린다는 글이 수만 개의 추천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한 외교 전문 매체는 장갑 하나가 어떤 조약보다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독일의 한 정치학자는 자신의 칼럼에서 한국은 21세기 외교의 새로운 문법을 쓰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전 세계 누리꾼들이 이 장갑 하나의 이야기에 열광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많고 힘센 나라들은 넘쳐납니다. 하지만 상대의 아픔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배려로 채워주는 나라는 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희귀함에 감동한 것입니다. 특히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우리의 의전은 매뉴얼뿐이지만 한국의 의전은 마음을 움직인다. 기계적인 환대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한국이 보여줬다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의 한 전직 외교관은 방송에 출연해 우리는 수십 년간 아시아 외교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가 놓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웃나라로부터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입니다. 외교란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한국이 그 방법을 제대로 보여줬다는 방증이니까요. 실제로 브라질 정부는 이번 방한 직후 한국과의 관계를 최고 수준인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고 정격 발표했습니다. 이 관계 등급은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극소수 국가에만 부여하는 최고 단계의 외교적 신뢰입니다. 돈으로 사는 외교가 아니라 진심으로 얻어낸 외교적 승리였던 것입니다. 반도체 협상, 방산 계약, 통상 협력, 이 모든 것들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방안의 진짜 성과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두 나라 국민의 마음 사이에 생겨난 두꺼운 신뢰의 뿌리였습니다. 그 뿌리가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어떤 열매를 맺을지 아무도 지금 다 알 수 없습니다. 만찬의 마지막 두 정상은 넥타이를 풀고 브라질산 닭고기로 만든 한국식 치킨과 생맥주를 즐겼습니다. 국가 원수들이 격식을 내려놓고 치맥 앞에 평등하게 앉아있는 이 장면 하나에 양국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공식 만찬보다 이 마지막 치맥 한 잔이 두 정상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이어붙였는지 모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AI로 만든 특별한 영상을 올렸습니다. 소년공 시절의 두 아이가 서로를 안아주자 현재의 두 대통령이 포옹하는 장면으로 전환되는 감동적인 영상이었죠. 수십 년의 시간을 단 몇 초로 압축해 보여주는 이 영상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댓글창에는 포르투갈어와 한국어가 뒤섞인 감사의 말들이 넘쳐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적었습니다. 우리의 상처는 흉터가 아니라 훈장입니다. 노동을 통해 배운 지혜로 우리는 국민을 구하러 왔습니다. 룰라 대통령은 이 게시물을 공유하며 단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내 형제 이 대통령에게 큰 포옹을. 그 짧은 한 문장이 외교부 장관이 수개월에 걸쳐 작성하는 공동 성명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2026년 대한민국은 이제 반도체만 잘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K-팝과 드라마로 전 세계를 매혹시키는 나라이기도 하지만 그 이상입니다.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 아픔을 국가적 예우로 승화시킬 줄 아는 성숙한 국격을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끼손가락 하나 없는 자리를 평생 숨겨야 했던 한 노인에게 한국은 조용히 그에게 꼭 맞는 장갑을 내밀었습니다. 그 장갑 안에 담긴 것은 솜씨가 아니라 마음이었고 기술이 아니라 존중이었습니다. 누군가의 결핍을 결핍으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역사로 읽어낸 나라. 그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상처를 역전시켜 미래를 만드는 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부심을 느껴야 할 대한민국의 진짜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의 위상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